푸드를 통해서 벌이 예전에 사셨던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에이전트 테디윤 윤PD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별히 제가 노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풀립 우리는 풀립사랑. 헌집을 사서 예쁘게 고친 후 그리고 이익을 남겨서 파는 플리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플립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플립사랑 박지선 부사장님과 그리고 지난번 주택편에서 인사를 드렸던 드림부동산 에릭민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도 하나, 달도 하나, 그리고 플립에 관한 미국에서 독보적인 존재 박지선 부사장님 네. 모시고 저도 같이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분이 제가 그 노래하는데 네. 어떠셨어요? 웃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외모에 노래까지 그렇게 잘하실 줄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아유, 네. 칭찬인지 네. 다음에 욕인지. 노래방 가면 제가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난 이유가 이번 편은 플리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플립의 여왕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박지선 부사장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제가 인트로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헌집을 사서 예쁘게 고친 후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작업이 플리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맞나요? 플리핑이 뭐예요? 네, 단기간 내에 집을 사셔서 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낙후된 집의 컨디션을 사셔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만드는 그런 과정, 그런 투자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내는 것을 플리핑이라고 합니다. 이익이 남아야겠죠. 네. 뭐 저렴한 용어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네. 이게 투자. 말이 네. 좀 쉬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뭐 네. 쉬운데 참 이 진행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저희 맞습니다. 같은.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플리핑에 대해서 네. 좀 저희가 속 시원하게 좀 알아볼 텐데요. 플리핑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고객분들이 플리핑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네, 보통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다가 나도 TV에서 나오는 그런 플리핑이란 걸 해보고 싶은데 믿을 만한 사람을 못 찾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혼자 하기도 힘들고. 네, 혼자 하기 힘들고 근데 이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상황 판단이 빠른 그런 믿을 만한 분을 찾았을 때는 과감히 돈을 투자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보통 플리핑, 저희가 생각하는 플리핑은 거의 뭐 뼈대만 남겨두고 많은 걸 고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주로 어떤 부분은 꼭 고쳐야 되고 정말 플리핑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은 꼭 고쳐야 밸류가 올라간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직접 가서 그 집을 눈으로 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지만 보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부엌, 그런 주방. 큰 네. 이펙이 있는 그런 네. 부엌, 그리고 master bedroom, 그냥 화장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페인트 때문에 더 낙후돼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페인트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이런 거는 플립은 뭐 남자분들 약간 터프하고 공사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모르는 그런 섬세한 디테일 이런 부분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플립한 결과물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집을 부부가 와서 보더라도 남자가 보는 시각이랑 또 여자가 보는 시각이랑 좀 네. 다르거든요. 남자는 그냥 놀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좀 좋아하시는 편인데 네. 여성분들은 또 디테일하게 많이 보시죠. 네, 여성분들은 보통 부엌의 동선까지 다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까지 제가 감안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플립을 전문가를 만나서
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쉽지만은 않은 작업 같은데 플리핑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 이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플립을 시작하실 때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돌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집들이 다 벽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그 벽을 헐어서 그 안에 컨디션을 보는데 간혹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부엌을 벽을 딱 헐어서 레노베이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집이 후드를 통해서 벌이 예전에 사셨던 그 네. 집에 벌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네. 전기선이라든지 아니면 마루를 깔려고 이제 드러냈더니 마루가 너무 나무가 낙가돼서 꿀렁꿀렁거려서 네. 그런 것도 다시 이렇게 해야 될 때는 또 세밀하게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비용 부분에 있어서 네. 투자자나 아니면 고객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집을 갖다가 사기 전에 이 매물이 정말 플립하기에 좋은 매물인지 특별한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벽을 열었던 거, 또 그리고 바닥을 뜯었을 때 뭐가 나왔다고 했을 때 네. 혹시 바닥을 뜯었는데 아주 옛날에 숨겨놓은 보물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나온 적이 없겠죠.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보통 싱글 패밀리 하우스는 네. 인스펙션을 보통 미리 받기 때문에 네. 구조 같은 거는 알 수 있어요. 이게 파운데이션이 좀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건 미리 알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콘도나 그런 타운하우스는 이미 우리가 밑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HOA 허락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HOA 있기 때문에 허락을 뭐 바닥 공사라든지 아니면 스트럭처럴리 조금 교체가 있을 때는 꼭 HOA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필수 무조건 마카파식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단계를 밟아서 네. 정확히 하시는 게 나중에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부동산 일이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절차를 잘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콘도나 타운홈도 잘 지키면 가능하다. 네. 저희가 플리핑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아무래도 사람 감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트렌드도 좀 민감할 것 같아요. 네, 트렌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고려하시면 굉장히 뉴트럴한 톤으로 전체적으로 그걸 잡으시고 근데 그래도 여전히 그 시간 지나면 다른 스타일이 또 유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소품이나 아니면 그림 포인트로 그런 오. 거를 그 트렌디한 그런 소품으로 다시 그 반영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보통 분들은 네. 저만의 세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페인트 색깔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가 아니라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색깔 요새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꼭 따라 하시는 게 나중에 판매하실 목적으로 했을 때는 좋은 결과를 갖지 않을까. 그래서 꼭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진행하시면서 네. 손님들에게 타일이라든지 바닥 또는 페인트 색깔 이런 거를 좀 많이 의논하시는 편이세요? 네, 손님분들이 보통 플리핑하는 손님분들의 경우에는 저한테 전적으로 맡기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을 제가 미리 물어봐서 그거를 반영해서 그분도 이제 마음에 드는 리모델링 네. 작품으로 끝낼 수 있도록 네. 제가 타일이나 플로어링, 색깔 전체적인 걸 조화를 생각해서 발로 다 띄워서 공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플리핑 목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건 정말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네. 말하는 손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이들도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막상 이제 돈이 네. 되니까 남으니까. 네, 남으니까 이렇게 파시는데 네. 무리 없으십니다. 네. 보통 딱 해서 집을 갖다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 집 왜 이렇게 나빠 그러다가 조금만 페인트 색깔이라든지 바닥만 바꿔도 집이 좋아져서 여태까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안 하고 살았을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반대로 또 플립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은 이렇게 안 됐는데 내가 사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괜찮네. 그래서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꼭 계시죠. 하지만 부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적 의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조건 플립을 통해서 투자를 네. 통했으니까 이익을 남기는 게 중요하니까 결국은 다시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시죠. 그 여기서 이제 이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궁금해요. 네. 보통은 물론 집마다 다르고 지역도 좀 다르겠지만 보통 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평균적으로. 왜냐면 너무 이익을 궁금한 남기는 거예요. 경우. 네. 이익을 남기는 경우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한 1.25의 집을 사셔서 한 9만 불 들여서 레노베이션 하셨는데 네. 1.57에 파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의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와. 말씀해 주신 게 그러면 굉장히 높게 판매가 된 케이스죠? 네, 그렇게까지 예상을 안 하셨는데 네. 그때도 마켓이 벌써 이제 하향세로 가는 때 네. 정말 빨리 해서 고객님의 돈을 더 많이 불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짜 영과 홍과 육을 담아서 한 달 반 안에 끝내드렸어요. 이 모든 공사가 한 달 반 안에 끝났어요? 네네.